보자. 연안에 줄풀이 좀 많이 우거져 있고 건수로보다는 쪽수로가 훨씬 나을 텐데, 자, 이쪽이 지금 저쪽으로 가지수로가 하나 지금 뻗어 있구나. 이쪽하고 안녕하십니까. 붕어낚시 월척특급 나광현입니다. 수로가 펼쳐져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포인트 잡기가 어려운, 그리고 다 좋아 보이는, 어느 곳이나 찌를 세우면은 붕어가 불쑥불쑥 나와줄 것 같은 그런 지금 수로입니다. 이곳이 사실은 그 외래 여종이 굉장히 많이 발달한 곳입니다. 많이 서식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베스, 블루길이. 이곳에서 지금 이 시기에 블루길 베스들이 막 움직이기 시작하기 이전 대형 붕어들이 상류 쪽으로 혹은 알짜를 찾아서 수초 사이로 들어올 때입니다. 베스 그리고 블루길이 들어오기 이전에 들어온 큰 붕어를 노려서 낚시를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다 하면은 포인트는 딱 한 곳입니다. 빽빽한 부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 그리고 부들이 삭아서 내려가 있는 곳, 이제 막 수소 곤충들이 활동을 시작하는 곳, 물색이 돌면서 플랑크톤이 활발하게 활동을 하는 곳, 그곳이 오늘의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미끼는 이제 물론 여러 가지를 사용을 해 보겠으나, 먼저 움직이는 붕어들을 만나기 위해서 지렁이 위주로 해서 낚시를 할 것입니다. 오늘 낚시, 오늘 월척특급 블루길과 베스가 많이 서식하는 곳에서 이 시기에 대형 붕어를 만나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월척특급 출발합니다. 그림이 좋은 곳이 보인다고요. 예감이 맞는다면 이 시기에 지금 딱 큰 붕어들이 이런 쪽으로 지금 꼴자로 다 들어와 가지고 이곳에서 이제 먹이 활동을 시작을 할 거란 말이야. 아직은 베스나 블루길들이 여기까지 올라와 가지고 활동을 안 할 테니까. 오늘은 다른 것을 포인트 선정하는데 모든 것을 배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한 가지, 큰 수로와 작은 수로, 가지수로가 만나는 지점, 그리고 막 시작되는 곳을 노렸습니다. 그것이 다른 그 만나는 곳, 시작되는 곳보다는 훨씬 줄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 그리고 이제 넘어져 가지고 군데군데 찌를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을 최우선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바닥 수심이라든지 여타 바닥 여건은 그 차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의 찌 세우는 요령, 그리고 포인트 선정 방법은 딱 한 가지, 그것입니다. 일단 줄풀이 막 시작되는 곳, 그리고 큰 수로와 작은 수로가 만나는 합수 지점, 이런 곳이 지금 이 4월 달로 막 시작되면서 이제 붕어들이 올라오는 곳입니다. 그러면서 먹이 활동을 막 시작하는 곳. 보통 이런 곳은 또 바닥이 이제 막 말풀이 자라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대를 세우면은 분명히 바닥에서 말풀이 보일 것이고, 또 붕어들이 모습을 보여줄 것입니다. 뭐 다른 여건 개의치 않고 오늘은 바로 이곳에 대편성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심 체크도 생략하고 바로 대편성에 들어간다. 약간 경사가 진 곳이 포인트라서 대를 튼튼하게 고정시키기 위해 받침틀을 펼쳐들고 대편성을 시작하려는 꾼. 요즘은 장비가 좋아진 탓에 낚시 환경도 훨씬 나아지고 있다. 대를 하나씩 펼쳐들면서 수로 주변을 둘러보는 꾼. 이미 찌를 세울 곳은 모두 정해놓은 상태다. 갈대와 부들이 빼곡하게 자리하고 있는 사이 공간에 찌를 세우고 붕어를 기다릴 것이다. 수초들이 덮고 있는 아담한 수로. 산란기에 접어든 붕어들이 왠지 가득 있을 것만 같은 예감에 꾼은 한시라도 빨리 대를 담그고 싶다. 꾼의 예상대로라면 이곳에서 대물을 만나는 것은 시간 문제가 아닐까. 꾼은 예감이 맞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대를 힘차게 던져놓는다. 대를 지금 펼치고 있는데 역시나 예상대로 바닥에 말풀이 상당히 많은 양, 아주 밀집하게 지금 해서 자라 있습니다. 찌가 지금 들어가가지고 봉돌이 들어가가지고 던져놓으면은 서서히 가라앉는 게 약 한 10cm 정도. 그렇다고 봤을 때는 10cm 정도 이상의 지금 말풀이 자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지금 던져보니까 군데군데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바닥이 거의 일률적으로 지금 자라 있습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대편성을 하고 덧바늘 채비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계절적으로 이제 말풀이 올라올 때 우리가 흔히 쓰는 덧바늘 채비가 있는데 이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포인트, 그러니까 줄풀이 사가 내려가지고 아주 빼곡하게 지금 넘어져 있습니다. 줄풀 줄기가 지금 굉장히 많이 지금 수면에 지금 덮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덧바늘 채비를 하게 되면은 바늘이 줄풀 가지에 줄풀 줄기에 걸리든지 아니면 붕어를 걸었더라도 옆에 파고 들어가지고 꺼내기가 힘든 상황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경우 특히 줄풀이 많이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바닥에 말풀이 있을 때는 목줄을 길게 사용하는 게, 목줄을 거의 한 20cm 정도, 지금 현재 바닥에서 10cm 정도의 그 말풀이 올라왔으니까 최소 15cm 이상의 그 목줄을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합니다. 이제 그 봉돌이 먼저 무게감에 의해서 밑으로 내려가고 미끼가 뒤따라 내려갑니다. 봉돌이 선행이 되고 뒤따라서 목줄이, 긴 목줄이 미끼가 내려가면서 봉돌은 바닥에 묻히더라도 미끼는 그 말풀 위에 올라타 있는 현상. 이런 경우가 이제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말풀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서 말풀 위를 붕어들이 그 바닥으로 인식을 하고 말풀 위에서도 먹이 활동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찌 올림도 바닥하고 똑같이 쭉 올라오는 그런 현상을 보여줍니다. 일단은 채비를 좀 던져 놓고 빽빽한 지역 찾아가지고 바늘을 목줄을 지금 다시 좀 길게 해서 묶어 가지고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15cm 이상의 길이를 주는 목줄을 상당히 길게 써가지고 지금 붕어를 노려봐야 되는 그런 상황. 만약에 그것도 생각이 맞아가지고 예상이 맞는다면 분명히 그 위에서, 말풀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할 것입니다. 던져놓으면 찌가 쑥쑥 들어가는 것이. 목줄까지 변경하고 캐스팅을 하는 꾼. 이제 모든 준비는 갖추어졌다. 온 세상이 하나 둘씩 초록의 옷으로 갈아입기 시작하는 봄. 봄을 준비하는 모든 생명체들은 분주한 하루하루를 보낸다. 수로 어딘가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들도 봄을 맞아 바쁘게 몸을 움직일 것이다.
이른 봄 햇살이 상당히 따사롭고 좋습니다. 앉아 있으니까 정말 낚시할 분위기 나네요. 목줄을 전체적으로 지금 변형을 주고 찌를 세웠습니다. 최대한 줄풀 사이, 최대한 줄풀에 붙여서 지금 세우려고 대를 3위, 바로 앞에 짧은 데가 3위대입니다. 그리고 긴 데가 지금 4위까지 해가지고 최대한 공간 그리고 줄풀 사이에 찌를 세웠습니다. 지렁이 미끼를 달아서 넣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쭉 달아 넣으면서 보니까 상당히 그 말풀이 활발하게 밑에 자라 있습니다. 그래서 말풀 사이에서 혹은 그 위에서 먹이 활동을 하는 붕어, 그런 큰 붕어를 노려서 하는 낚시. 더더군다나 지금 외래 어종이 상당히 많은 양 서식하는 곳이다 보니까 낮에는 아마 입질 보기가 힘들지 않을까. 그리고 초저녁 내지는 해거름역 그리고 새벽녘 그 시간대 아마 입질이 들어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아직은 햇살이 따사로운 햇살이 좀 남아 있습니다. 지렁이를 꽤 넣었으니까 앉아서 혹시 모를 또 반가운 얼굴, 낮에 보여줄 수도 있는 반가운 얼굴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따사로운 햇살이 등 뒤로 내리쬐는 물가에 찌를 세우고 앉아 있는 꾼. 강태공의 마음이 되어 때를 기다리며 세월을 낚아올리는 진정한 낚시를 즐겨본다. 낮에는 입질이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그래도 붕어의 마음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법. 혹시 모를 입질을 기다리며 꾼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다. 이제 막 케미컬 라이트를 꺾어서 넣었습니다. 낮 낚시, 오후 낚시를 즐겨봤는데 지렁이 미끼에 전혀 반응은 없었습니다. 이제 밤이 되면서 케미컬 라이트를 껐고 지금 이곳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외래 어종이 있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낮에는 아무래도 붕어들의 그 활동 영역권이 극히 제한적이고 국한되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밤이 되면서 서서히 이제 그 줄풀 사이에 있던 붕어들이 줄풀 바깥으로 나오면서 또 먹이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밤낚시 케미컬 라이트가 빛을 발하고 수면 위에서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 밤 사실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이곳이 그 큰 붕어들이 가끔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내일 아침 동이 터서 다시 이 케미컬 라이트가 빛을 완전히 잃을 때까지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큰 붕어 만날 수 있도록 이 밤도 열심히 또 밝혀보겠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드리워진 낚시터. 그 어둠 속에 불을 밝히며 떠있는 케미컬 라이트가 꾼들을 유혹한다. 침묵과 정적만이 곧이어 찾아올 반가운 만남을 기다린다.
고장을 내는 거야. 잘 쳐졌나? 텐트를 칠 때마다 이게 카메라 각도가 잘 보인가요? 있나요? 네, 잘 보여요. 다행이네. 혼자 이제 낚시할 때는 이렇게 돌려서 그냥 쑥이 치는데. 예. 밤은 점점 깊어가고 있지만 여전히 입질은 소강 상태. 작은 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밤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 잠시 쉬어가는 휴식처와 같은 물가에 앉아 꾸는 기다림을 계속 이어간다. 한 번쯤 움직여줄 만한 시간인데 수로에는 바람 소리만 간간히 들릴 뿐 그 어떤 움직임도 감지되지 않는다. 이곳이 그 수로의 특징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밤이 되면서 물론 바람이 좀 일고는 있지만은 지렁이 미끼에도 전혀 반응을 하지 않는 상황. 보통은 그 밤낚시에서 지렁이를 사용을 하면은 가끔 한 번씩은 찌를 올려주는데 전혀 상황이 없습니다. 거의 자정이 지금 다 되어 가는데도 기다리는 시간이 아쉬울 정도로 입질이 없네요. 새벽 시간 또 기다려 봐야죠. 언제든지 붕어는 시간대가 되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회유를 하면서 조기 활동을 합니다. 그 시간이 언제쯤이 될지 모르니까 또 기약은 없습니다. 약속도 없습니다. 만나기로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기다리다 보면은 분명히 한 번쯤은 올 것입니다. 바람도 약간 이제 자는 것 같고. 끝도 없이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긴 밤이다. 밤낚시에는 입질을 좀처럼 받기 힘들다는 수로의 특성 때문일까? 좀처럼 움직이지 않는 케미컬 라이트. 어서 빨리 새벽이 오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듯하다. 하염없이 입질을 기다리며 찌를 바라보던 바로 그때 올라온다. 아니고 올라왔어. 우와. 우슈슈슈. 으짜. 아무리 봐도 이거 붕어는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나오는 꼬락서니가 이거 베이스 힘을 쓰는 것 같은데 그렇다니까. 아이고. 뭐냐 붕어냐 붕어다. 이거 붕어다. 베이스 아니다. 이야 힘 좋다. 으슈슈슈슈. 야야야야야 떨어지면 안 된다. 떨어지면 안 된다. 너 힘만 떨어지면 안 된다 이 자식아. 우와. 붕어가 아닙니다. 잉어. 참 여러 가지. 아이고. 새벽 시간. 바람 부는 정말 그 물가에 앉아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가지고 올라오는 케미컬 라이트를 보고서 흥분을 해서 챔질을 해서 나온 것이 붕어가 아닙니다. 잉어입니다. 잉어. 베스인 줄 알았더니 잉어요. 아이가 참. 붕어면은 무조건 올책인데 35cm는 되는데 잉어가 나오냐. 에이, 진짜.
그렇게 기다려서 만난 첫 수가 수염이 참 답답하네요. 이 잉어가 잘 만나기가 힘든 곳인데 이 잉어가 나오냐. 기다리던 붕어 대신 나온 월척급 씨알의 잉어. 붕어 만나야죠. 이 잉어는 살려주고 붕어 만나겠습니다. 너는 가라. 내가 기다리는 건 네가 아니다. 참 한바탕 우리 같냐. 잉어와의 한바탕 소란이 지나간 낚시터의 밤. 잉어 때문에 힘을 소진한 꾼은 다시 한번 심기일전하는 마음으로 지렁이 미끼를 끼운다. 이번에는 반드시 기다리던 붕어를 만나고 말리라 다짐을 하면서 캐스팅을 하는 꾼. 참 허탈한 웃음밖에 안 나옵니다. 붕어였으면 정말 좋았겠는데 그 잉어들이 보통 이 그 4월 초 그러니까 3월 말 4월 초에 작은 잉어들이 먼저 이런 그 수초대로 파고드는 게 먼저 들어옵니다. 파고 들어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큰 붕어들이 따라 들어오는데 큰 붕어들도 분명히 따라 들어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지금 어젯밤에 그 밤이 되면서 바로 지금 바람이 일면서 여건이 안 맞아서 붕어가 입질을 하지 않았고 표면 수온을 떨어뜨린 게 아마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이제 잠시 후면은 또 동이 틀 것입니다. 그리고 해가 올라오지 않더라도 수온 상승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미세한 수온 상승이지만은 수온 상승이 있게 되면은 분명히 그 들어와 있던 붕어들이 입질을 할 것입니다. 특히 그 수로권 큰 그 해안가에 있는 수로권들이 특징이 보통 오전 아주 그 오전 시간대 조항이 좋은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 시간대 기대를 해보고 붕어를 또 기다려 봐야죠. 참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만난 게 잉어라 보니까 힘이 좀 빠지지만은 그래도 하나의 그 에피소드 즐거움으로 자리를 잡을 수가 있는 그런 손맛이었습니다. 덕분에 조용하던 수로가 오랜만에 활기를 띈 것 같다. 수로의 특징대로라면 분명히 동이 터오는 새벽에서 아침 시간대에 녀석이 반드시 찾아올 것이다. 꾼은 확신을 가지고 기다려본다. 또 그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이렇게 날이 밝았습니다. 밤사이 큰 붕어를 보았으면 좋았을 텐데
붕어는 보지 못하고 뜬 눈으로 밤을 새우다가 새벽녘 손맛을 보았습니다. 이 잉어. 이제 동이 트고 해가 좀 올라오고 날씨가 따뜻해졌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오늘은 바람이 좀 불고 날이 흐리다고 그랬는데 기온도 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그것이 지금 걱정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오전 시간에는 수로의 특성상 분명히 붕어들이 또 움직입니다. 한겨울에도 움직이는 것이 수로 붕어들이기 때문에 오전 시간 기대가 많이 됩니다. 분명히 오전 시간 이곳 튼실한 붕어 얼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날이 밝았으니까 아직은 케미컬 라이트가 빛이 약간 있습니다. 빛을 잃으면 또 주광 케미로 바꾸면서 오전 낚시까지 즐겨보겠습니다. 꾼은 결코 기대를 버리지 않는다. 그의 예상대로 날이 밝아오면서 움직이는 찌를 분명히 볼 수 있으리라. 서서히 밝아온 아침. 여전히 바람은 잦아들지 않았지만 붕어들이 회유하는 시간이 다가왔다. 붕어가 지금 딱 입질을 한번 할 시간은 시간인데 저기 올라오는 것 같은데 바람이 불어서 지금 올라오는 것 같은데 살짝 움직이는 것이 나이신이다. 올라온다. 자, 와 붕어다. 옆줄에 걸었다. 에이. 어디로 가봤냐? 이거 안 되는데. 내가 챔질을 좀 늦어가지고요. 옆에로 감아버렸다니까. 어때 감아졌다냐? 복잡하게 감아졌는데. 어떻게 감아진 거야? 붕어는 엄청 큰데 옆에 줄에 걸어가지고 이거 빠졌냐? 내가 안전 감 한 바퀴 감았는데 일단 이걸 빼내야 된다. 감았어. 이거 어떻게 하지? 낚싯줄에 감겨 힘겹게 올라오는 붕어. 언뜻 보기에도 큰 녀석이다. 대형입니다. 대형 완전 대물. 거의 4자급 가까이 되는. 이야, 가만있어. 안 돼. 이게 지금 옆줄하고 걸어가지고 지금 줄이 야야야야야, 엄마 털지 마. 털지 마. 야야야. 이게 지금 내가 붕어 나오는 모습을 카메라에 멋지게 보이게 하려고 챔질을 좀 늦게 했더니 이야 힘들게 끓였습니다. 힘들게. 이런 붕어, 정말 이런 붕어 보기 힘든 붕어. 이거는
아유, 거의 4자급 가까이 되는 대형 붕어입니다. 대형 붕어. 밤새도록 기다려서 드디어 아침에 본 나는 행복합니다. 행복해. 이런 붕어를 보기 위해서 밤을 지새우고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좋습니다. 39cm짜리 대물의 멋진 자태. 정말 보기만 해도 가슴 벅찬 모습이다. 배가 너무나 좋습니다. 거의 40cm는 안 될 것 같고 38, 9 정도. 약간만 컸으면 4자급도 됩니다. 두 손에 꽉 차는 붕어 냄새 좋습니다. 이놈이 나오려고 밤새도록 그렇게 바람이 불고 얘를 태웠나 보다. 배가 빵빵해가지고 지금 산란 바로 직전. 밤새도록 기다려서 만났는데 정말 만남의 시간은 짧습니다. 잠깐 얼굴 보고 끌어내서 앞뒤로 보고 살려줘야 합니다. 살려줘야죠. 자, 어떻게 하지? 알 나온다. 잠깐 봤어도 살려줘야 돼. 야, 붕어 정말 예쁩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말로 표현이 안 돼. 이렇게 멋진 녀석에게서 꾼은 좀처럼 눈을 뗄 수가 없다. 살려줘야죠. 어디로 살려줄까? 가기 좋은 자리로. 정말 행복을 준 붕어. 이야, 아무리 봐도 너무 멋지다니까. 멋지죠? 멋집니다. 살려주겠습니다. 잘 가라. 어이, 아이쿠야. 그 행복함. 아침 낚시하면서 바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불고 밤새도록 붕어 얼굴을 보지 못하고 베스와 잉어의 얼굴만 보고 낚시를 하는 과정 중에 아침에 본 정말 큰 괴물 같은 대물. 행복합니다. 행복감이 물밀듯이 그냥 밀려옵니다. 짜릿짜릿한 행복감. 이런 기분을 알라나 몰라. 아침에 맛본 멋지고 짜릿한 손맛. 꾼은 잊을 수 없는 그 느낌을 또 한 번 맛보고 싶다. 바람에 일렁이는 물결과 찌의 모습. 꾼은 행여 입질을 놓칠세라 시선을 떼지 못한다. 해가 떠오른 뒤에도 계속해서 불어대는 바람. 어서 빨리 수온이 오르기만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까지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바람에 움직이는 살짝 움직이는 것 같은데 찌가 저기서 올라옵니다. 붕어가 뭐냐 달려있냐? 맞다 달려있다. 으쌰. 역시 해가 뜨면서 계속해서 지금 나오는 상황. 이것도 최고도 좋다. 씨알도 이 정도면 준수하고. 오!
역시 해가 약간 올라오면서 지금 수온이 오르면서 붕어가 지속적으로 지금 계속 입질을 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렁이 미끼에 밤 낚시보다는 오전 낚시 상황. 그리고 나오면은 일단은 지렁이에 씨알이 좋습니다. 역시 멋집니다. 붕어. 월척급에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역시 체구 좋은 붕어. 너도 커라. 부지런히 커서 39, 40까지 되라. 잘 가라. 아, 붕어가 계속 나온다니까. 잘 가. 아, 참. 찌가 멋지게 올려주는구만. 멋지게 올려줘. 바닥에 말풀이 많아가지고 입질이 그다지 깨끗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깨끗합니다. 그리고 지금 딱 그 어젯밤에 얘기했듯이 언젠가는 한 번쯤은 이 붕어가 회유를 하면서 저 안에 줄풀 사이에서 나와가지고 먹이 활동을 할 것이다. 그 시간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 시간대가 왔어요. 자, 조금 더 욕심을 내 가지고 오랜만에 대물을 만난 꾼은 조금 더 욕심을 부려보고 싶다. 아침이 되면서 연달아 올라오는 씨알 좋은 붕어 덕분에 꾼의 의욕도 넘쳐난다. 하지만 바람은 텐트까지도 심하게 흔들 정도로 점점 더 거세게 부은다. 해가 떠오른 아침, 바람이 조금만 잦아들고 수온이 빠르게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수밖에 도리가 없는 상황이다. 시간도 꽤 흐른 것 같고 이제 서서히 여기서 욕심을 더 부리고 앉아 있어 봐야 도움이 없을 것 같고 철수 좀 철수를 준비하려던 찰나 갑자기 찾아온 붕어. 바람 엄청나게 불어대는데 낚싯대가 이쪽으로 안 온다니까. 아, 이것도 월척이 되겠다 야. 아, 붕어가 역시 그렇다니까. 지금 햇살에 올라오면서 이제 철수 시간이 점점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역시 최고가 무지 막기한 붕어. 오늘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장식한 녀석. 햇살이 올라오면서 역시나 붕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씨알은 뭐 아주 크진 않은데 아주 예쁜 붕어가 또 한 수 나왔습니다. 이제 철수 시간이 사실은 다 됐습니다. 큰 붕어 얼굴도 봤고 또 나름대로 이런 작은 붕어들의 손맛도 봤고, 아, 참으로 즐거운 하룻밤 밤낚시였습니다. 그리고 오전 튼실한 정말로 큰 붕어의 얼굴도 보았습니다. 이제 정말 그 행복했던 붕어를 만났을 때 그 느낌, 그 즐거움을 가지고 철수할 시간. 붕어는 다시 다 이곳에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붕어를 낚을 때 그 기분, 그 설레임, 그 행복감만 가지고 철수 준비하겠습니다. 이 붕어도 역시 살려주겠습니다. 참 붕어 아무리 봐도 살아있을 때는 예쁘단 말이야. 잘 가라. 여기 붕어들이 참 짱짱해서 생겼구나 이렇게.
낚시는 할 때마다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갈 때면은 또 언제나 서운합니다. 그리고 현장에 도착을 했을 때 붕어를 만나기 위한, 붕어를 꼭 만나야겠다는 열망이 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장에 맞게끔 채비 변화, 어젯밤에 주의했던 것이 목줄을 길게 매가지고 또 큰 붕어를 만나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낚시가 즐겁고, 그리고 낚시가 재미가 있지만은 우리가 낚시를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주변 정리, 쓰레기 버리는 문제 심각합니다. 언제나 낚시를 즐기실 때 즐기고 난 후에 주변 정리 한 번 더 둘러보시고 내가 버린 쓰레기 그리고 주변에 떨어진 쓰레기 없나 확인하시고 즐거운 마음으로 낚시 즐기시기 바랍니다. 어젯밤에도 정말 재미있는 낚시였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유, 낚시 끝나고 돌아갈 때 되니까 바람이 엄청나게 부네. 다행이다. 그래도 어제하고 날씨가 이렇게 틀려지네. 붕어 39cm, 붕어 38cm 붕어가 눈에 아른아른 하는구나.